해방과 명예의 길. 감정적 반응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삶에서 드러나며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진심과 삶의 태도. 39번과 38번이 이끄는 존재의 무게. 이해받지 못한 질문 앞에서 도발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골든패스를 마친 뒤 이 흐름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써왔다. 유전자키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말들은 처음 듣는 언어인데도 이상하리 많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마음이 가리키던 방향에서 되돌아온 메아리 같았다. 누군가가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던 간절한 문장들이었고, 그 말들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위로였다. 나는 그 언어들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렇게 물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생각이 멈추었다. 겉으론 단순한 궁금증처럼 보였지만 내겐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건 지금 내가 걸어온 시간과 선택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고 묻는 말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뭔가가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한쪽에서는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번졌다. 그래도 일단 말을 꺼낸 다음 어때요? 하고 묻는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종종 모르겠어, 어려워 라는 대답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나의 말은 왜 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미세한 희망이 떠오른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설명이나 개념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서 깨어나려는 빛이었다는 걸. 내 안에서 광희의 4번은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그냥 이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었던 건데 왜 내 말은 마음에 닿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내게 도발이었다.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나의 말이 마음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설명보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묻게 되었다. 왜 어떤 질문은 나를 무너뜨리는가? 도발이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그토록 깊이 파고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 마음이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도발이 어떻게 나를 반응하게 만들었는지, 그 반응 안에 담긴 진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명예와 해방의 주파수로 이어지는 길에 닿게 될 것이다. 그림자 상호작용, 도발과 투쟁, 반응과 고립의 언어. 도발은 꼭 격한 말로만 오지 않는다. 가끔은 말투 하나, 침묵 하나,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를 뒤흔든다. 39번의 그림자 도발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충동이다. 그 동기는 단순하다. 나를 느껴줘. 내가 여기 있어.
그 진심이 표현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비틀린다. 그러다 보니 도발은 종종 정서적 유대가 닫혀있는 관계에서 더 강하게 튀어나온다. 말이 막힌 자리에서 우리는 말 대신 반응을 유도한다. 질문처럼 비꼬듯 혹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며, 그리고 그 반응의 대상이 되는 쪽에선 38번의 그림자 투쟁이 꿈틀거린다. 도발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방식과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 맞선다. 왜 나를 몰라줘?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건 아니잖아. 이 대사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결이 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가 맞다는 확신으로 외로움을 밀어내려는 몸짓.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되받아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사라진다. 어떤 이는 내면에서 모든 걸 곱씹고, 또 어떤 이는 웃음으로 넘기고 집에 돌아와 무너진다. 39번과 38번의 그림자는 그런 반응들의 무대다. 이 그림자 에너지들은 종종 진심이 닿지 않는 순간에 가장 민감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번번이 건드려지고 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극한다. 그 순간에 나는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내 감정의 방식에 따라 움직인다.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진심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믿게 되는 그 본능. 이 장은 그 본능에 이름을 붙이는 자리다. 그 반응이 왜 튀어나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때의 나를 조금 덜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다. 우리가 맞섰던 건 타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나 자신이었음을. 선물의 상호작용, 인내와 역동성이 만들어내는 유연한 흐름, 반응 대신 선택, 맞서기보다 머물기, 도발과 투쟁의 그림자 에너지를 지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움직임 속의 유연함이다. 39번 선물은 역동성이다. 이 에너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그 안을 따라 흐르며 가장 자연스러운 출구를 찾아 나간다. 도발을 통해 정제된 에너지를 흔들되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순환이다. 38번 선물은 인내이다. 이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감각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묘한 균형이 생긴다. 한쪽은 흐르려 하고 한쪽은 서 있으려 한다. 그것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의식의 열린 상태에서는 이 두 에너지가 서로를 보완하기 시작한다. 역동성은 인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멈추지 말고 내 방식대로 계속 나아가. 인내는 역동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흔들려도 괜찮아. 방향만 잃지 않으면 돼. 이 조합은 우리를 의미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초대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감정을 써내려가며 자신을 듣는다. 모두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반응 대신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는 감각에 다시 닿는다. 나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느라 마음을 자주 놓쳤다. 하지만 멈추어 듣고 조용히 써보는 순간들 안에서 나는 내가 진심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은 그 감각을 기억하는 자리다.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진심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선물의 문을 연다. CD의 상호작용. 명예와 해방이 빚어내는 투명한 존재성. 우리가 흔히 아는 해방은 상황을 벗어나는 것, 억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39번의 CD 해방은 어떤 외부 조건도 나를 가두지 못하는 내적 상태를 말한다.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해방이다. 이 해방은 감정을 초월해서 감정과 하나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더는 반응하지 않고 누구도 자극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진실한 에너지로 존재할 뿐이다. 38번 CD는 명예이다. 이 명예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명예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빛난다. 방어하지 않아도 설득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따라온다. 이 명예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태도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방어를 자극하지 않는다. 이 두 CD가 만나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어떤 투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울림이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의 이해와 해방의 파동을 퍼뜨린다. 누군가는 그 곁에서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그 곁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게 된다. 그 자리에 선 존재는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살아있고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해진다. 그 에너지는 관계의 밀도를 바꾸고 말없는 울림으로 주변을 정화한다. 그것이 도발을 품은 자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고요한 에너지의 중심이다. 상호작용의 전환점. 정서적 반응을 통한 진실의 연금술. 39번과 38번은 마치 서로를 밀어내듯 작용한다. 한쪽은 건드리고 다른 한쪽은 대응한다. 도발은 반응을 유도하고 투쟁은 그 반응에 힘을 더한다. 그래서 이 둘이 그림자 상태에서 만났을 땐 정서적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말의 방식, 듣는 방식, 침묵의 방식조차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충돌은 단지 갈등이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시험대가 된다. 그림자 주파수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왜 나를 몰라줘? 왜 그걸 지금 말해? 서로의 말투, 선택, 정서 표현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며 진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 엇갈림조차 두 에너지가 만나 만들어내는 깊은 역설이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반응의 이면에 감춰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건드리는 것도 맞서는 것도 모두 연결을 갈망하는 또 다른 언어였다는 것. 선물 주파수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리듬을 가진 움직임이 충돌이 아닌 함께 추는 춤이 된다. 39번은 감정을 막지 않고 흐르게 하고 38번은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다. 하나는 열고 다른 하나는 다 잡는다. 그렇게 서로를 감싸듯 움직일 때 갈등은 창조로 변한다. 이 에너지는 서로를 다르게 만들지 않고 다름 안에서 자기 진심을 더 명확히 보게 한다. CD 주파수에서 도발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다. 투쟁도 더 이상 방어가 아니다. 그 에너지는 존재 자체로서 진실을 자극하고 존재 자체로서 신뢰를 세운다. 38번의 명예는 설명 없이 상대를 안심시키고 39번의 해방은 상대의 반응조차 껴안는다.
그때 이 둘의 관계는 긴장과 균형이 어우러진 명상 같은 춤이 된다. 이해와 해방이 하나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 여정은 도발과 투쟁이라는 그림자 언어를 통해 어떻게 인간이 존재의 고요한 설득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한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진다.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방어를 누그러뜨리고 말 없이도 신뢰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충돌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흔들림 없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투쟁 없는 깨어남이라는 기적과 마주한다. 나도 언젠가는 말 없이도 진실이 전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에필로그. 나 자신을 설득하는 길. 이 여정을 따라오며 나는 자주 멈춰서게 되었다. 도발이라는 말 안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 그 반응을 통해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질문을 안겨주었다. 해방은 어떤 상태일까? 누구의 반응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명예는 무엇으로 남는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란. 이 질문들은 이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사고가 아닌 보이지 않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를 더 진실하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 여정은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낸 이야기를 다시 내 입으로 전해보는 나 자신을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이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반응하고 멈추고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정답보다 진심을, 논리보다 감각을, 설명보다 살아낸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무언가를 묻게 한다.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질문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 보려고 한다.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묵상이 남는다. 언제, 어떤 말이 마음을 자극했는가? 그 반응 안에 숨어있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그 진심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이 길은 누구에게도 똑같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질문만큼 자기 삶을 살아간다. 그 리듬이 곧 우리를 흔들고 일으키는 길이다.